그냥 불렀습니다.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예, 또 비가 가득 내린 이 밤입니다. 아름답죠? 우리 에덴 요양병원은 이렇게 가을 풍경도 아름답고 봄, 여름, 겨울 풍경도 아름답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요양병원에 계신 여러분들 아름다운 몸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월수 저녁 건강강의 선두도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암 투병 중에 가장 부담되고 힘든 것이 뭘까? 세 가지가 뽑혔습니다. 뭘까요? 암 투병 중에 가장 부담되는 것 첫째, 의료비. 두 번째, 항암 치료. 세 번째, 일상생활의 어려움. 이것이 암 투병 중에 가장 부담되고 힘든 것으로 뽑혔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돈이 부족해서 받아야 될 치료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암 투병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뭐니 해도 이거 뭐니가 아니고 뭐요? 항암 치료. 항암 치료를 정확한 의료적인 용어로 항암 화학 요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부작용이에요. 그렇죠? 항암 치료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전신에 나타납니다. 첫째, 통증이 심해집니다. 머리가 빠집니다. 구내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메스껍고 토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멍이 들고 출혈이 나타나고 변비와 설사, 말초신경계의 증상, 발진, 특히 빨간색 면역 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경학적인 이상, 내분비 이상, 또 폐렴, 염이 많이죠. 간염, 심근염, 신장염, 피부염, 대장염. 염이 뭐예요? 염증 현상이죠. 염증이란 게 뭐예요? 세포가 상처를 입은 거죠. 이게 독성 항암제입니다. 항암 화학요법이죠. 자, 항암제에 대해서 정의가 이렇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이란 약물, 즉 항암제를 사용하여 약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으로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전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항암 치료의 목적은 첫째, 암세포를 파괴하여 암세포가 다시 재발하지 못하게 해서 완치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좋죠? 암세포를 파괴하는 거예요. 목적 두 번째, 암을 조절합니다. 암세포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완화. 이제 암의 진행을 뭐예요? 좀 누그러뜨리는 게 이것이 바로 항암 치료의 목적입니다. 항암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1940년대입니다. 1940년대에 어떤 일이 세계적으로 있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미국의 실제 군함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무기가 화학무기였었어요. 독가스. 지금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무기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 독가스, 이거 그냥 쫙 뿌리면 다 죽죠. 이 독가스를 가득 실은 이 배, 그 독가스 이미 머스타드 가스라는 이 독가스를 싣고 미국의 군함이 지중해로 갔습니다. 이탈리아 그쪽으로 이제 해서 독일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 큰 항공모함의 머스타드 독성, 이제 이게 화생방전이라 해서 이제 아주 엄청난 살상 무기죠. 이제 이 무기가 이 실은 배가 온다는 정보를 히틀러 쪽에서 접수를 하고 이제 항공기를 보내서 전투기를 보내서 이 배를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배가 지금 폭발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미군이 죽습니다. 네, 살아남은 생존된 미국인도 있었어요. 미군이죠. 생존한 미국인을 다 이제 후송을 시켰죠, 병원으로.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는 모든 미군들의 혈액의 그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져요. 4, 5천이 정상인데 몇백 단위로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한결같이.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불치병으로 볼 수 있는 병이 백혈병이죠.
이제 지금도 많이 이제 고쳐졌지만은 그때 당시에 백혈병은 수치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치가 너무 높아요. 만 단위 이상 올라가는 거만. 예. 이게 문제. 이걸 떨어뜨릴 방법이 없었는데 오라 요 머스타드 독성 항암제 아니죠. 머스타드 가스 이 화생방 무기에 노출된 병사들의 백혈구 수치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착안한 게 뭐예요? 아, 백혈구 수치가 높았는데 높은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요 머스타드 가스예요. 가스, 독가스. 그래서 이 독가스를 빼서 미량의 독가스를 실제로 백혈병 환자에게 주입을 했더니 수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발이 되어서 1943년 그러면은 이 독가스를 암 환자에게 주입시키면은 암세포도 사라지겠네. 그게 바로 1943년 최초의 항암 치료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의학자가 연구해서가 아니고 플레밍 박사가 우연히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처럼 요 항암 치료도 우연히 이 군사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머스타드 가스가 백혈 그 수치를 쭉 낮춘다. 그래서 백혈병 환자에게 적용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암 환자에게 적용해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항암 치료가 쭉 시작이 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1세대 항암 치료, 2세대, 3세대 이제 지금은 항암 바이러스 치료까지 왔고 그런 덕분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한 덕분에 지금 상대 생존율이 72%를 넘습니다. 그래서 암 완치 판정 받은 사람만 지금 100만 명이 넘었고 어떤 의학자들은 100%가 낫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과장이고 어쨌든 굉장한 암 좋은 치료 효과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이 항암제는 암세포의 발육 증식을 억제합니다. 효과가 있죠? 분명해요. 자, 세포 독성 항암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표적 항암제가 그것이고 면역 항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주 전에 3주 전인가 제약회사 와가지고 내 몸에서 피를 빼서 NK셀을 활성화시켜서 1000배, 10,000배 활성화된 NK셀을 다시 집어넣어서 암세포 부작용 없이 이제 파괴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홍보까지 이제 왔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섞어서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항암제의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항암제가 들어가면은 이 항암제가 세포에 스며들고 세포의 가장 중요한 세포 유전자까지 들어갑니다. 우리의 세포는요, 끊임없이 DNA가 RNA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 RNA는 메시지를 가지고 mRNA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세포가 작동하고 세포가 분열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독성 항암제가 들어가면은 이것을 못하도록 딱 막아요. 전달을 못해주도록, 활동을 못하도록, 또 분열을 못하도록 딱 막아요. 어떤 거를? 암세포를.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드디어는 이 활동을 못하도록 암세포, 또 분열을 못하도록 암세포, 꽉 이제 상처를 주는 게 이제 항암 치료의 작용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항암제가 활동하는 장면인데 여기 지금 약간 이제 불그스름한 게 지금 세모난 약 각진 것, 그것이 독성 항암제예요. 저 점 있는 저 부분들 있죠? 약간 보라색 된 거, 이것이 암세포입니다. 접근해서 이것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1세대 화학항암제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표적항암제 시대입니다. 표적항암제 시대인데 지금까지는 발전된 게 면역항암제. 부작용 없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항암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완치율도 이제 5년 생존율도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바로 이 항암 치료가 이제 되어질 때 따라옵니다. 고통과 희망을 주는 동시에 항암제, 과연 약인가 독인가? 항암에 반대하는 전문가들. 항암제는 세포 독극물입니다. 일본의 한 학자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불수를 만드는 조혈줄기세포가 손상되는 건데 항암제가 조혈줄기세포의 생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신경세포와 혈관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두운 이제 뒷부분이에요.
이제 항암제가 분명히 암세포를 전이하고 활동하지 못하게 타격을 주는 것은 분명한데 1차 받고 2차 받고 3차 정도 받으면은 이 독성 항암제가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모 세포도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3차, 4차, 5차 이상 가게 되면은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들어지고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조혈모 세포도 타격을 받고 좋은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뭐요? 더 기력이 떨어지고 어려워지는 이 항암제의 어두운 실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이제 항암제를 투여합니다. 저 빨간 게 암세포입니다. 항암제 투여했더니 암세포가 소멸됐네요. 하지만 이건 소멸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취를 감췄지만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뒤 보면은 이것들이 다시 또 이렇게 한 5, 6배 이상 더 크게 자라납니다. 자, 이게 암의 원래 모세포입니다. 암 줄기세포예요. 이 암 줄기세포를 온코진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진. 원래 암세포의 최초의 시작. 이게 암 줄기세포예요. 우리 인간도 줄기세포에서 시작됐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줄기세포죠.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줄기세포에서 우리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암세포도 온코진이라는 요 원래 원암 유전자. 자, 이제 이 녀석이 자리를 합니다. 발생했어요.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이 온코진이 새끼 암세포들을 이렇게 막 분열을 해내요. 항암제를 투여하면은 요 분열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효과가 있지만은 요 분열이 되어집니다. 요 분열된 상태에서 이제 항암제를 딱 투여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성장을 하다가 항암제를 딱 투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항암제 투여하니까 요 새끼 암세포들이 항암제 투여 후에 딱 사라져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항암제의 아주 위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 암근원세포 온코진은 어떤 항암제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불사의 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불사의 세포가 새끼들을 분열했는데 내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어떨까요? 마음이 슬프죠. 괴롭죠. 아프죠. 내 새끼들 어디 갔어? 그 독성 항암제가 들어와서 내 새끼를 죽여?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단련을 합니다. 그 독성 항암제가 들어와도 죽지 않을 내 새끼들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암세포들을 모여 막 새끼를 쳐내요. 그게 요 세 번째 재발한 암세포라 이거예요. 이제 항암제 밝은 얼굴이 있고 항암제 어두운 얼굴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죠. 예. 다시요. 자, 암세포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 온코진을 말하는 거예요. 불사예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꾸 형태를 어떻게 더 강하게 변화시켜요. 그래서 뭐요? 더 악성도, 더 강력하게, 더 강한 깡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소멸됐는데 다시 이제 몇 개월 후에 재발을 합니다. 이제 같은 온코진에서 분열을 받은 새끼가 나온 그런 자식 암세포를 할지라도 성격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색깔로 표시해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같은 어머니가 7남매를 낳았는데 7남매가 얼굴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식성도 다 다른 것처럼 같은 이 한 온코진이 세포를 이렇게 암세포를 이제 분열해냈는데 다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자, 이때 이제 항암제를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색이 주로 사라졌어요? 빨간색이 사라졌어요. 어떤 색은 남아있어요? 요 초록색은 그대로 남아요. 이게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암세포가 다 죽는 게 아니고 죽는 놈이 있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놈이 있고 특히 온코진은 죽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요 회색으로 표시해 봅시다. 요 살아남은 회색 세포가 3개 있죠. 요 3개 있어요. 우리 형이 죽었어. 우리 누나가 죽었어. 우리 동생이 죽었어. 그렇다면 뭐요? 나는 죽지 말아야지 하면서 힘을 딱 내서 더 강력한 자기 형제들을 또 이렇게 뭐요? 분열을 해내는 게 이것이 재발한 암세포일 수 있어요.
자, 에덴 요양병원이 추구하고 뉴스타트가 원하는 목적은 요 재발한 암세포에게 이 재발한 암세포를 사라지게 하는 게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고 목적입니다. 가능할까요? 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요 사라지는 게 가능할까요? 아,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시. 자, 이렇게 우리의 몸에 재발한 암세포가 있는데, 요 재발한 암세포 있는데, 요 재발한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희망이죠? 이렇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항암제가 없애지 못한 이 암세포를 어떻게 우리가 없애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NK세포를 집어넣어놔서 NK세포가 새끼 암세포든 엉커진이든 요 NK셀을 뭐예요? 다 파괴시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예요? 저 NK셀이 이 작용을 하니까 내 몸에서 뭐예요? 재발한 암세포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다 깨끗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낫겠습니까? NK셀이 엉커진이건 새끼 암세포든 모든 빨주노초 파란불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아이고, 옆구리 찔러서.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라지죠? 예, 사라지죠? 이렇게 깨끗해지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가요? NKS만 아니에요. P51, P53, P21, 뭐 P34,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예. 우리의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암세포에게 구멍을 뚫고 암세포 폭발 단백질을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파괴시키고 소멸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은, 예? 이렇게 구멍을 뚫어 자체 소멸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은 다 시스템화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몸에다가 이걸 다 넣어놨어요. 예금 10억을 넣어놨어요. 근데 왜 안 써요? 예금 10억은 안 쓰고 그냥 남에 가서 막 구걸하고 빌리고 뭐 얻어먹을까, 뭐 해먹을까, 뭐 어떻게 치료받을까, 이제 그렇게 막 놓고 하고 있으니 요 예금 10억이 뭐예요? 그냥, 있지요. 이제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뉴스타트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우리의 몸에 이미 예치되어 있는 이 치료력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뭐요?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암세포를 할지라도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뉴스타트 방법으로 하나님 부른 신바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바람으로 뭐예요? 꺼진 이 전구가 쫙 켜집니다. 스위치만 켜면은 뭐예요? 분명히 우리의 몸은 완치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이제 비가 오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많은 사랑의 에너지. 에덴 요양병원이 2001년에 개원해서 지금 2025년이니까 2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러 이제 권장을 많이 합니다. 항암 치료 분명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1, 2주 이제 계시다가 또 기존에 이제 큰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받고 또 진료 받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것도 좋은데 우리 자체 내에서 요 항암 치료에 관련된 면역 항암 치료, 이것도 도입을 이제 해서 원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치의들이 상담을 하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중 에덴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면역 항암제, 부작용 없는 면역 항암제, 요 미슬토. 이것은 겨우살이에서 추출한 항암 성분을 이제 주사해서 암세포에게 이제 적용시켜서 암세포를 이제 사멸시키는 또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미슬토. 등록이 됐고요. 사이모신 알파라는 이것도 이제 있는데, 이것은 흉쇄에서 분비되는 면역 활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또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PL이라는 이제 이 것으로 상황버섯에서 항암제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이제 주사하는 방법이 있고, 메시마 F액, 이것도 이제 이것도 다 허락받은 이제 복지부에 공인된 이제 항암 면역 항암제입니다. 메시마. 또 자닥신, 우리 병원을 꽤 많이 이제 이렇게 돕고 있는데, 이 자닥신도 이제 그 일종입니다. 부작용 없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나이아신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통해서 나이아신 주사를 통해서 부작용 없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했고, 또 고주파 치료기. 자,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이제 암세포를 파괴하는데, 보통 우리의 정상세포는 어떻게 하냐면은 뜨거 하면은 금방 놔버립니다. 열이 들어오면은 뜨거 금방 보내버려요. 근데 암세포는 조금 느려요. 뜨겁네. 따뜻하다. 그러다가 파괴돼 버려요. 정상세포는 45도 열까지 견뎌요. 암세포는 42도 정도에서 그냥 뜨거워서 데쳐 죽어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고주파 치료기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뭐 종양혈관에 요 고주파를 이제 쬐이면은 이 열 때문에 이게 파괴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죠. 예. 정상세포는 그냥 죽어시키지만 이온 농도가 높은 암세포는 고주파를 잡아당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상세포가 이제 암세포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정상세포의 경우 보통 45도 정도 되어야 세포의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암세포의 경우에는 이 약한 세포벽 때문에 38도에서 42도 정도의 온도가 되면 세포벽의 감성, 파괴가 일어납니다.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이러한 암세포와 정상세포 간의 온도에 대한 반응 차이를 이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수술도 하고, 또 병원에서 권하는 면역 항암 치료, 또 제3세대 항암 치료 받고, 그 이제 1차, 2차, 3차 가서 이제 암세포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재발하기도 하고, 또 확장되기도 하고, 전이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서 꾸준히 이제 암 치료를 해 나가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주치의들이 항암 치료가 있잖아요. 항암제 성분이 지금 항암제 종류만 해도 여러분 수백 가지잖아요. 근데 그 수백 가지 항암제 치료 중에서 내 몸에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 맞지 않습니다. A라는 항암제가 B라는 사람에게, A라는 항암제가 C라는 사람에게 각각의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치의들이 이제 항암 치료 몇 차까지 해보고 난 다음에 잘 안 된다 하면은 뭐 또 바꾸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는 걸 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체성분을 검사해서 그에 맞게 또 이제 처방도 하고 하지요. 그래서 에덴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이곳에서 뉴스타트 하고 병원 치료 받고 항암 치료 받고 또 그러면서 이곳에서 주어지는 이런 천연 치료 받고 하면서 면역이 좋아지고 몸 자체가 치료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 김두균님을 좀 소개합니다. 이 2019년에 편도암 진단을 받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중성자 치료까지 했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에 그러니까 5, 6, 7, 8, 9, 10, 12 한 7, 8개월 동안에 치료받으면서 CT, PET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추적 관찰만 하자.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이제 거의 암에서 벗어났구나. 근데 2021년 코로나 시대죠.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약을 처방받았는데 좋아지지가 않아요. 소변을 황갈색으로 봅니다. 자, 6월에 진단을 받았는데 담낭암 진단을 받습니다. 간, 췌장, 림프, 부시까지 전신으로 거의 전이된 상태됩니다. 황달이 심했습니다. 어떤 약물 치료로도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6개월 정도. 그때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암이라는 말도 충격적인데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서를 쓰고 죽을 준비하고 이제 우리 에덴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6개월이 지나고 2년 넘게 살았고 그때가 2024년 9월이니까 지금 2025년 벌써 9월이잖아요. 1년 더 넘게 여러분 항상 우리랑 같이 함께 생활하는 분 아시죠? 기타 잘 치시는. 네, 2021년 7월 18일에 답사를 왔었어요. 답사를 와서 저 일광욕정 옆에 앉아있는데 그때 실제 그 사진입니다. 네이크로바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간직하면 이제 말라지니까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좋은 징조죠. 행운이 올 것이다 라고 그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이 8가지 건강 원리를 배우고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도 걷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맨발 걷고 게이트볼하고 기타 치고 이제 하잖아요. 맨발 걷기 장면을 제가 좀 한번 영상으로 담아서 저기 저분 아주 자세가 딱 곧바르잖아요. 예, 저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좋아질 듯 하다가 안 좋아집니다.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지만은 이제 담주 주머니를 차고 살았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검사 결과 수치가 매우 안 좋아져서 담당 주치의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황달 수치도 뭐 안 좋아졌고 이것저것 다 안 좋아집니다. 암이 더 커졌다고 그렇게 내성도 생겼다.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진짜 막막하죠. 담당 의사는 약의 강도를 높여보자고 했지만은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비운 거죠. 담당 주치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달라고. 이것도 필요해요. 두 번째 기적을 바로 그것이 일으킵니다. 유전자 검사 해보니까는 거기에 맞는 그 무언가가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면역 치료제입니다. 옵티보라거나 이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이분에게만 맞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저런 항암제 면 치료가 이제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맞았어요. 이 옵티보라는 이 면역 항암제가 그에게 딱 맞았어요.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고 30분 맞았고 정상 생활할 수 있었고 후유증도 없는 이것 때문에 그가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가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인데 꾸준히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3천까지 쏟았던 종양 표지자 수치가 옵티보 4에 맞고 CT와 혈액 검사해보니 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약효가 제대로 나타났다면서 주치의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옵티보 면역 항암제를 8에 맞았을 때 종양 표지자 수치가 16.4 정상으로 회복된 것이죠. 거의. 2022년 4월 18일 종양이 안 보인다는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박수! 기적은 믿지 않는데 정말 기적이 있더라. 그러니까 수술을 했죠. 항암 치료했죠. 재발됐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드디어 안 된다고 했죠. 뉴스타트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검사 결과 이 항암제가 맞겠다고 주치의가 처방했고 그 처방에 따라서 뭐예요? 그런 지금도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집에 가셔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노래 부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어디 다시 미안합니다. 다시 합시다. 놓쳐버렸어. 저 시작을 놓쳐버렸어. 자, 신나게 노래 부르고 편히 잘 주무십시오. 갑니다. 버퍼링이 생겼어요. 이제. 하지 말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렇죠? 뭐 이왕까지 왔는데 이제 뭐 지금 조시기가 좀 빨라요. 빠른데 지금 37분이니까 야, 오늘 시작할 때도 화면이 한번 문제가 생겼고 또 끝날 때도 이렇게 한번 또 쉬었다 가라고 하네요.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한번 부르고 주무시겠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일만 하고 잠 안 자고 가족들을 돌보느라 내 건강은 못 챙겼다. 병원에서 나를 보고 암 환자라 진단했지. 눈물 나고 서러워서 땅을 치며 후회하며 이것저것 다 해봤다.
지나버린 세월들이 너무 후회스럽다. 암 걸려봤냐?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하고 기운 빠져 고통 불면 심해졌다. 에덴 요양병원 와서 살 길을 찾았지. 아싸! 앞에 보면 푸르른 산 충령산에 올라가면 온 세상이 내 것이다. 이런 축복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주먹 쥐고 완치될 거야. 완치될 거야. 나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완치될 거야. 남편이 말리고 자식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할 거야. 나만이에 살던 인생 나무리에 살 거야. 아싸! 뉴스타트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고 뉴스타트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고 웃고 울고 노래했다. 난 이제 죽기는 다 틀렸다. 난 이제 죽기는 다 틀렸다. 완치될 거야. 완치될. 옆 사람 보고 너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너는 완치될 거야. 어깨 동무 완치될 거야. 우린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우린 완치될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울고 살아왔던 아름다운 시간도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건강 말씀, 건강 강의, 말씀 강의, 선배들의 회복 이야기 내 마음을 울린다. 난 이제 살 거야. 새롭게 살 거야. 맨 위에 3번 반복합니다. 완치될 거야. 나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완치될 거야. 한 번 더. 너는 완치될 거야. 옆 사람에게 너는 완치될 거야. Right now.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너는 완치될 거야. 어깨 동무 완치될 거야. 완치될 거야. 우리는 완치 안 되기만 해봐. 완치 안 되기만 해봐. 내가 가서 그냥 기도하고 주무십시다. 하나님, 암투병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암치료의 후유증으로 인한 체력 고갈과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 증상,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등의, 하지만 현대의학적인 방법이 그렇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이 뉴스타트 방법을 꾸준히 기초로 깔고 그 외에 현대의학적인 치료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잘 우리의 몸을 예우하고 잘 추스려서 모두가 다 완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